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주 손이 시렵습니다. 근데 저는 손바지 입고 다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암이 발생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암이 걸렸을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연은, 그 다음에 음식은, 그 다음에 생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상적이라면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 3끼 뭘 먹고 살아? 밥을 먹고 살아. 3끼, 동양의학적으로 3이라 13579는 양입니다. 사람은 동물의 하나로 양입니다. 그래서 식물인 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고 살면 양과 양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밀어냅니다. 근데 간식이나 야식을 먹어. 그럼 4끼 아니야. 이건 음수예요. 음은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3끼 먹는 거 참 정확한 거예요. 사람도 자연의 동물 중에 하나다. 모든 동물은 태어날 때 그 변화되지 않게 그 모습으로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연의 동물은 자연 그대로의 생로병사를 겪지만 유일하게 사람은 인위적인 것을 포함하면서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자연동물과 사람이라는 동물의 차이점이 큰 게 뭐냐? 자연동물은 자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것을 활용하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병사를 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어. 자연동물은 자연적으로 생체 이 시간이 다 돼서 죽는 거고, 이 사람은 병사야. 대체적으로 병 들어 죽어요. 그런데 병 들어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병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위적인 것에 너무 가까이 하고 물들다 보면 병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음식으로는 인조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들 먹으면 병들어 죽을 확률이 높고, 너무 편리한 생활을 하면 역시 병들어 죽을 확률이 높다. 그죠? 인위적인 생활 습관과 가공식품, 음식과 생활 습관이 인위적인 것에 너무 가까이 하고 깊숙이 빠지면 병사할 확률이 높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식 그 음식 중에 생식들, 이런 것들의 특징, 자연식의 특징입니다. 생식과 생체식이에요. 저칼로리, 고영양이에요. 영양소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흡수 능력이 향상돼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음식은 담백한 맛을 함유한 6가지 맛으로 구분돼요. 신쓴단, 매짠떨. 그래서 오장육부와 1대1로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4번째는 자연의 음식은 절대 과식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와 1대1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또는 저하시킬 수 있어요. 잘못 극관계로 먹으면 오히려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인조식의 특징은 또 뭐냐? 고칼로리 저영양이야.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2번째는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해. 있는 것도 초래한다.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실조가 만병의 근원이라서 서양의학적으로
단맛이 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과식을 조장해. 그래서 고지혈증을 생성하는 주원인의 작용이 돼. 오장육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 이런 것은 없고 오직 저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파괴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식의 특징, 생식과 생체식, 인조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기준으로 하루에 3끼니까 10년에 1950끼 중에 한 끼를 기준하면 1950분의 1씩 생식과 생체식을 먹으면 서서히 좋아져요. 1950분의 1, 2, 3 하루 같으면 1950분의 3이 좋아져. 그러나 인조식을 먹으면 1950분의 3씩 하루 3끼니까 망가집니다. 그런데 1950분의 1씩 1950분의 3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1950분의 3씩 노력을 하면 1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3년 안에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게 헤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인조식으로 하면 3년 내에 병이 들어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게 아니죠. 식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국한하면 음식, 생식은 특히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이 왜 없어요? 인조식 위주로 식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지도 않아요.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병은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건상 자연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삶,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우선 식습관은 생식과 생체식, 조리를 취소한 음식, 이게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중에 생식은 확실한 거고 생식도 확실한 거고 조리를 취소한 거 이건 조금 B급이고,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때 앞서 얘기했던 자연식의 특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야. 생활습관은 맨발 걷기. 자연의 동물 맨발로 다니잖아. 사람이 여름에는 맨발로 다녀요.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가 차가워져. 그래서 맨발로 다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명활동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왜 양말 신고 다니냐 이게야. 자연의 동물들은 그냥 다니는데 그 새끼들 양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연의 동물은 털갈이랍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털갈이래요. 사람은 털갈이? 사람도 합니다. 자연식을 자주 하고 접하는 사람은 몸에 털이 많이 나요. 이렇게 쉬엄도 나고 몸에 털이 많아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게 실제 쉬엄을 기르면 겨울에 보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식을 많이 먹으면 털이 잘 자라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당뇨병이 진행되는 사람은 이 수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 털도 잘 자라지 않아요. 뭔가 인조식을 먹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털이 없으니까 인조식을 먹어서 털이 없어 보온을 못하니까 털갈이를 못하니까 이 옷으로 털갈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등산, 여행, 나는 자연이다, 주변 공원이나 뭐 사찰을 이렇게 자주 다니신 분, 자연의 녹시율을 높이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싸움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종족 본능을 위한 싸움뿐이에요. 먹는 것 같고
그건 두목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오다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심 속에서 자연인 생활을 어찌하면 좋은 거예요. 우선 의식주, 사람이 살았는데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 먹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식 중에 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생식을 통해서 조화 균형을 맞춰주자 이게. 그래서 생식이 중요한 이유고, 채식동물에서 아무거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채식동물도 자기 필요한 것만 먹습니다. 독이 되는 건 먹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는 고사리 먹지 않습니다. 또 육식동물에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빠르게 달리는 동물들, 그 다음에 조류를 타는 뭐지 이거? 조류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새는 먹지 않습니다. 독수리 고기 안 먹어요. 치타 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잡식동물인 사람도 잡식이지만 피하는 게 있습니다. 왜? 체질과 건강 정도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의 맛을 위주로 입으로 땡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신맛, 심혈관 질환은 쓴맛.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쓴맛, 커피를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비위장인 사람은 단맛, 폐대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매운맛, 신장, 방광, 생식, 비뇨기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짠맛을 먹어야 돼요. 신장, 호르몬, 자궁, 난소, 무록 이런 것들, 이게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도 불구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이런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두 번째, 생활습관, 이거 의복도 색깔을 고려해서 입습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 부족한 부분의 옷을 찾아 입어요.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은 검은색 계통을 찾고, 간, 담낭 기능에 문제인 사람은 푸른색 계통을 찾고, 폐대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하얀 색깔의 옷을 찾아 입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넘치는 부분은 운동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부분을 보강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 실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간장 담당 기능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등산하기 싫어합니다. 거기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목국토에서 비위장을 더 건드리기 때문에 등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한 사람 수영을 안 합니다.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은 선천적으로 신장, 방광이 약하기 때문에 검은색 떼요. 이런 사람들은 수영 선수가 없습니다. 물속이 아닌 지상에서 치고받는 UFC, 이 복싱 이런 거는 흑인들이 아주 우세해요. 그러나 수영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추운 겨울에 하는 스키 선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조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 형태입니다. 사람은 36.5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남향을 찾아요. 북향인 경우는 온돌방에 불을 떼고 살아요. 우리 동양인들은 맨발로 이렇게 집 안에서 맨발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발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구들장 뜨뜻하게 하고 보일러 뜨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구식 침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바닥은 차갑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이 온돌방은, 구들장은 밑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갑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순환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인 경우는 밑에는 차고 위에는 뜨뜻한 게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오죽했으면 환기를 시키라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보면 개인별로 자연과 함께 의식주를
자연이 원하는 대로 노력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연, 음식, 생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의식주를 자연에 가깝도록, 대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자연 순리에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음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